자, 확률을 계산한다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결국 이런 뜻이었잖아. A라는 사건의 확률, 그러면 이게 S분의 N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했었는데, 이 S는 뭐였죠? S는 이제 뭐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명칭이 표본 공간 이렇게 불렀습니다. 표본 공간.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니까 1, 2, 3, 4, 5, 6으로 만들어진 집합, 이런 뜻이었죠, S가. 그래서 그 S의 원소의 개수분의 A,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집합으로 봐서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그냥 좀 편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산을 계속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확률을 구한다는 건 뭘 구한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 그치? 경우의 수만 잘 구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했던 그 순열조합 경우의 수 구하는 것들 한번 복습하고 75쪽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기본적인 순열 NPR, 요거는 준영아 무슨 뜻인가? 몇 개 중에 몇 개를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런 뜻이지? 계산은 어떻게 하나? 그냥 n부터 시작해가지고 r개를 쫙 곱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조합. 재현아, 조합은 뭐라고 쓰죠? 어서와. n. 야, 이 느낌이 거의 더맨더머구만. 저 근데 알아요. 알면 말을 해. 근데 아는데 기호를 까먹었어. NCR이고, NCR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건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지? 그럼 일단 NPR을 해. 하고 밑에다 어떻게 한다?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R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R개 사이의 순서를 없앤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합이 되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순열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원순열부터 배웠습니다. 원순열. 원순열은 성빈아 어떻게 하는 거? 하나를 뺀 다음에 팩토리얼을 하는 거죠. 그죠? 왜 하나를 빼는 거였냐면 n 팩토리얼을 하는데 이거를 원탁에다가 둘러 앉히니까 한 칸씩 옆으로 움직여도 경우수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n개가 생겨. 그래서 이걸 n으로 한번 나눠. 그래서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였습니다.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을 배웠죠. 중복순열. 유나야, 중복순열은 어떤 개념이죠? 이렇게 쓰면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뽑을 때 뭐가 허용된다? 어서와. 중복이 허용된다. 그치? 계산은 어떻게 해요? n의 r제곱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중복순열에서 제일 강조했던 거는 n자리에 뭘 넣고 r자리에 뭘 넣을래? 이거를 제일 강조했었어. n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어떤 개념이다? 우체통이 3개 있고 편지가 5개 있어. 뭐가 n이고 뭐가 r이죠? 우체통이 n이었어요. 우체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해요. 내가 손에 편지 한 장 들고 우체통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나한테 선택권이 몇 개 있어가 n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냥 편지가 5개 있으니까 편지를 넣는 행위를 5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r은 뭐냐면 내가 이 선택하는 행동을 몇 번 할 건가, 이게 r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치?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 그걸 헷갈리지 않는 게 중복순열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이제 갓순열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내가 n개를 배열하는데 그 안에 똑같은 게 p개, q개, r개가 있어.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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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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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를 배열할 거야. 그러면 준호야 어떻게 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9개니까 9 팩토리얼을 어떻게 준다? 3팩이랑 4팩이랑 2팩으로 요것도 겹치니까 2팩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가순열은 N개를 배열하는데 그 중에 똑같은 게 뭐 P개, Q개, R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복 조합까지 배웠습니다. 중복 조합. 혜원아, 중복 조합은 기호를 어떻게 쓰더라?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 지금? 파이라 그랬어? 응. 예. 야 이거 공부를 얼마나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기호를 모르면 어떡해. P도 나왔고 C도 나왔고 파이도 나왔어. 남은 거 하나가 뭐예요? H, NHR이 중복조합이었지. 이 중복조합은 어떻게 계산했니, 혜연아?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중복조합도 요 N과 H를 정하는 거는 요거랑 같은 거야. 중복 순열처럼 생각을 하는데, 단 중복조합은 내가 뭘 정할 필요가 없을 때?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을 때. 전에 중복조합을 예로 들었던 게 뭐였죠? 중복조합 설명하면서 예로 들었던 상황이 뭐예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그게 중복조합 얘기였어요. 그죠? 메뉴가 3가지 있는데 만약에 10명이 가가지고 밥을 하나씩 다 시킬 거야. 그러면 3개의 메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10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주문할 때는 짜장면 몇 개, 짬뽕 몇 개, 볶음밥 몇 개요.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중복조합이라고. 3가지 선택권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는데 그 10개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10개 다 합쳐서 그 중에 짜장면이 몇 개 있고 그 중에 짬뽕이 몇 개 있고 그 중에 볶음밥이 몇 개 있나 그것만 정하면 될 때 그때가 중복조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의 내용들이었고, 그러면 이제 봐봐. 오늘 요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요것들이 다 순서대로 나오면서 이거를 이용한 확률, 이거를 이용한 확률, 이거를 이용한 확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75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 요 75쪽에 있는 문제는 보세요. 그냥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확률 문제는 전체 상황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상황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B가 이웃하여 앉는다. 이게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어디다 깔아줘라? 분모에 깔아줘라 이거죠. 그죠? 전체 경우의 수 분모에 깔아줘. 그럼 6명을 일렬로 앉히는 거니까 분모에다 뭘 깔아야 돼? 6팩토리얼 깔으라는 거죠. 그쵸? 재현아, 6명을 세우는데 A, B가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했지? A, B를 묶죠. 그죠? A, B를 묶어서 한 명처럼 취급해. 그러면은 이 전체가 몇 명이 된 거예요? 5명이 된 거야.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된 거야. 그럼 5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쓴다? 5 팩토리얼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묶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다 이런 방식이야. 확률을 찾는 것은 다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깔아놓고 문제에서 말한 경우의 수 분자에 올려주고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6팩이랑 5팩은 약분시켜 버릴 수 있죠. 이렇게 약분시키면은 6 하나만 띡 남을 거니까. 그지? 그럼 6분의 2, 3분의 1이 답이 되는 거다. 자, 이런 종류의 확률 계산을 오늘 계속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요 단어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고, 그지? 그 중에 이제 C랑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다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요 8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분모에 깔아줘야 되는데, 반드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뭘 체크해야 돼? 혹시 여기 알파벳 중에 중복되는 알파벳이 있는 거 체크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 단어 컴퓨터에는 중복되는 알파벳이 있니 없니? 없습니다. 그럼 분모에 뭘 깔아? 8팩을 깔아야지. 8팩을 깔았어. 자,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8개를 배열하는데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걸 이제 분자에 올려줘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할까?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오도록 배열한다. 어떻게 하죠? 일단 C랑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를 넣어줘야 돼. 그치?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문자를 넣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묶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C랑 T가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CT 사이에 그랬으니까 CT일지 TC일지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C와 T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일단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이제 내가 알파벳 두 개를 갖고 와서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치? 총 8개 알파벳이 있었는데 C랑 T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6개 중에 2개의 알파벳을 뽑아서 요 빈자리에 넣어야 되거든.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을까? 6 C야 P야? P예요. 그죠? 이것도 지금 자리가 배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6개의 알파벳 중에 2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까지 해주면 이제 이 4개짜리가 한 묶음이 완성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자 C랑 T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뭐 E랑 R을 고를게요. E랑 R을 고르면 여기다 이제 E랑 R을 이렇게 딱 넣어준다 이거지, 그치? 그럼 요렇게 4개는 이제 딱 묶였어. 얘네는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얘네를 제외한 남은 알파벳이 O, M, P, U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한 묶음이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뒤에다가 뭘 붙여? 곱하기 5팩토리얼을 붙이는 거지. 맞죠? 그래서 누구랑 누구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묶음은 그 세트를 하나 완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를 배열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 경우의 수를 그대로 확률을 계산할 거니까 여기 분자에다가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지?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계산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8팩과 5팩을 나눠버리면 좋겠네. 8팩이랑 5팩이랑 약분해버리면 분모가 876이 남잖아요. 876이 남고 여기는 2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66 지워버리고 2도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이 뭐겠니? 28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치? 이게 순열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92번 한번 풀어봅시다. 92번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했죠?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거 생각해봐. 자, 92번 일단 요거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뭐 깔을까? 7팩 깔아야죠. 그죠? 7팩. 근데 그 중에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중에 자음이 몇 개 있어요? 자음이 P, R, M, S 4개 있고, 그지? 모음이 O, I, E 3개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다 했을 때 키워드가 뭐였지? 칸막이였어. 칸막이.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다 라고 했을 때 칸막이를 세워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고 싶은 애들을 넣어줘라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나중에 넣는 거고, 누가 칸막이가 되는 거야? 자음들이 칸막이가 되는 거죠. 그럼 준영아, 누구를 먼저 배열해야 돼? 자음을 먼저 배열해야 돼. 그래서 4팩토리얼이 먼저 와야 돼요. 4팩토리얼. 그래서 이 P, R, M, S라는 자음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일렬로 먼저 배열을 하는 거지. 이렇게 배열을 해줘.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칸막이가 되는 거고, 그 사이사이의 자리에다가 모음을 넣어줘야 모음들이 다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맞니, 준영아? 자리가 몇 개 나왔어? 5자리. 그 중에 3자리에 모음을 넣어주는 거니까 O,
P3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식이 되겠죠. 자, 얘를 계산해 보니까 답은 얼마 나와? 7분의 2가 나올 겁니다. 그치? 이렇게 푸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76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누굴 이용한 확률이냐면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에요. 원순열.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또 한번 끊어줘. 이렇게 끊어줘. 여기까지가 이제 발생하는 전체 경우의 수인데 윤호야 7명이잖아. 근데 원탁에다가 앉히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뭐예요? 5이지. 병준아 전체 경우의 수가 뭐예요? 6팩토리얼이죠. 6팩토리얼 분의 자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라고 했어.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럼 남학생 둘을 어떻게 또 묶어야지. 그치? 남학생 둘 묶어. 남학생 둘 묶어가지고 한 묶음 있고 여학생 5명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전체를 몇 명으로 봐야 돼? 6명으로 봐야지. 근데 그 6명을 어디다 앉히니까? 원탁에다 앉히니까 마이너스 1팩토리얼 해가지고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팩토리얼 해주고 나서 또 남학생 2명도 서로 구분이 되잖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딨어. 남학생 2명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남학생 2명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또 5팩이랑 6팩이랑 약분해버리고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요.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현아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팩토리얼. 그치? 5팩토리얼 원순열이니까. 자, 그거분에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다 라고 했는데 수호야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다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1 곱하기 4팩토리얼. 자, 왜 1이 나왔을까 처음에? 여기 원탁에 지금 6명이 앉을 거잖아요. 6명이 앉을 건데 부모님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다가 조건이야. 그러면 엄마랑 아빠를 먼저 원탁에다가 앉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2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잖아. 그럼 2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2명에 대한 원순열이잖아요. 그래서 1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빠를 먼저 앉혀. 자, 이 6자리 중에 아무 자리나 골라서 아빠를 앉혀. 그럼 처음에 아빠를 앉히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라고 봐야 돼? 아빠가 여기 앉는 거나 아니면 아빠가 여기 앉는 거나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나요? 아무도 없는 테이블에 혼자 앉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자리에 앉아도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 그냥 빈자리 5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맨 처음에 아빠를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어디다 앉히든 한 가지예요. 그리고 아빠가 여기 앉았다 그러면 엄마 자리는 어떻게 돼? 엄마 자리는 무조건 아빠의 맞은편으로 고정돼 버리는 거잖아. 그치? 엄마도 그러니까 고를 게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마주보고 앉힙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 한 가지예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이미 요 2자리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남은 4자리에 나머지 가족들을 앉히면 되는데 윤호야 이럴 때는 원순열일까 아닐까? 아니야. 이미 원탁에 누군가 고정돼 있지. 고정된 상태에서는 앉힐 때 원순열이 아니야. 왜? 원순열은 옆으로 한 칸씩 돌려도 경우가 똑같아야지 원순열인데 지금은 고정돼 있는 사람들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해버리면 다른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순열이 아니라서 그냥 4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시키면 답은 5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원순열을 이용한 확률의 계산이었고, 자, 그 다음에 77쪽으로 가서 77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든대. 그러면 자, 요 상황은 유나야 뭘 활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파이죠. 그쵸? 중복순열이죠. 그럼 이거 분모에다가 몇 파이 몇을 깔아 놓을까?
그쵸. 5파이사. 이 5파이사라는 게 헷갈리면은 그냥 꼭 굳이 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자리 정수를 만들 거니까 자리가 네 자리 있는 거잖아. 자리가 네 자리 있는 건데 요 자리에다가도 내가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고 5개 중에 고를 수 있죠? 그죠? 여기다가도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넣으면 되고 썼던 거 또 써도 되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리에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딱 써보면 되죠. 그럼 5를 4번 곱하는 거네. 아, 그러면은 5의 4제곱이 분모에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꼭 중복순열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5의 4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중에 이 수가 짝수가 됐으면 좋겠다. 짝수는 성빈아 누가 결정해? 짝수는 응? 어떤 자연수가 짝수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 그러니까 2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디를 보면 알아? 야, 뭐 3781이 짝수야 아니야? 왜 아닌지 어떻게 알았어? 그니까 2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1이 그 끝 1의 자릿수가 결정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지금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얘가 짝수가 되려면은 요 끝자리만 조건이 생기는 거야. 그지? 요 끝자리에 무조건 무슨 수가 와야 한다? 짝수가 와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세 자리는 그대로 5개, 5개, 5개를 골라도 되지. 요 자리만 선택권이 몇 개로 줄어? 짝수인데. 짝수 2개밖에 없잖아. 나한테 주어진 카드 중에. 그지? 그래서 요 끝자리만 경우의 수가 2개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다가는 5의 세제곱 곱하기 2 얘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5의 세제곱 곱하기 2라고 쓰고 지우면 되지. 이제 이렇게 지금 5 하나 남잖아. 그래서 5분의 2 이것이 답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숫자를 만들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줘야 되는 숫자가 누구죠? 0카드죠. 그죠? 0카드. 지금 이 문제에는 0카드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 0, 1, 2, 3, 4라는 이렇게 5장을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계산이 또 완전 달라지지. 그지? 자, 0카드가 들어가는 순간 이 맨 앞자리가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 하나 줄어드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럼 만약에 이게 0, 1, 2, 3, 4였다면 분모를 뭐라고 깔아야 돼? 문제는 똑같고 카드만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맨 앞칸만 4로 바뀌고 나머지 그대로 5인 거잖아. 그럼 4 곱하기 5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가. 그지? 분모가. 자, 분자는 이번에도 짝수를 만들어야 돼. 대신 이번에는 0카드가 있기 때문에 맨 앞자리 경우의 수가 몇 개였지? 4가지로 바뀌죠? 그리고 맨 끝자리에 짝수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짝수에는 누구도 포함이야? 0도 포함이야. 0으로 끝나도 짝수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몇 개가 돼? 3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카드가 똑같이 5장이라도 0카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맨 앞자리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뀌기 때문에 0카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0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 하나 해볼게요. 98번 해봅시다. 이 원리만 파악했으면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98번 풀어보세요. 굳이 너무 중복순열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중복순열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니고요. 중복순열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0카드 들어있으면 못 쓰거든. 98번 답 찾아봐.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였어? 그렇죠. 주어진 카드가 지금 0카드를 하나 포함한 3장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고 10의 자리 숫자가 0이다. 그러면 분자는 뭘로 써? 그렇지. 10의 자리 숫자가 0이다. 그랬으니까 10의 자리 숫자에는 고를 게 없는 거야.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2 곱하기 1 곱하기 3이다. 그래가지고요. 뭐 약분시켜버리면 답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넘어갈게요. 78쪽부터.
자, 78쪽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인데 이번에도 이제 알파벳들을 나열을 하는데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중복되는 애들 있죠. 누가 중복되나? O도 중복이 되고 있고요. 또 A도 중복이 되고 있네. 그지? 그러니까 8개의 알파벳을 배열하는데 그 중에 겹치는 게 두 개 있어. 그러면 성빈아, 분모를 뭐라고 쓸까? 응? 8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두 개가 겹쳐. 팔 팩토리얼 나누기 2팩 이게 분모지. 그러니까 분모라는 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에 8팩이 아니구나. 7팩이구나. 7팩토리얼 나누기 2팩 이거 아니야? 아까 복습했잖아. 7개 배열하는데 두 개 겹치면 이렇게 계산해야 하잖아. 자, 그런데 원하는 조건은 뭐냐면 모음끼리 이웃하는 거야. 모음끼리. 여기서 모음이 누구니? 모음이 A, O 이렇게 4개가 모음이죠. 그리고 자음이 누구? 자음이 V, C, D 이렇게가 자음이야.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모음끼리 이웃합니다. 그러면 하경아, 모음 4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네. 묶어야 돼요. 모음끼리 이렇게 묶어요. 묶는 순간 얘네는 몇 개 취급해준다? 하나 취급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몇 개를 배열하는 중인 거야 지금? 그치.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하는 중인 거지. 그러면 4팩토리얼 일단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웃하게 하려면 이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의 순서 배열하잖아. 그럼 묶여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4개야. 그럼 얘네 4 사이에 순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4개를 배열하는데 둘 겹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순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거 날릴 수 있죠? 요렇게 2팩 날려버리고 7팩이랑 4팩도 한번 약분해가지고 여기를 765만 남기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765분의 4팩토리얼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6하고 24하고 또 한번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답은 뭐다? 35분의 4 있으면 되겠지. 그치? 요런 것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00번 한번 풀어보자. 100번 답 찾아보세요. 한참 헤매고 이러니까 곤란하구만.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성빈아 7개를 배열하는데 겹치는 게 몇 개 있어? 2개만 있어? 2개만 있다고? 2개씩 2번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2팩 곱하기 2팩분의 7팩이죠. 그쵸?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이렇게 배열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짝수가 지금 누구 있냐면 짝수는 2, 4가 짝수고요. 홀수는 1, 1, 3, 5가 홀수잖아. 그럼 짝수끼리, 홀수끼리 뭐 해놔야 돼? 묶어야 돼. 짝수끼리 묶어서 한 묶음, 홀수끼리 묶어서 한 묶음. 그럼 일단 몇 묶음이 만들어졌니? 2 묶음. 그럼 그 2 묶음도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짝홀이냐 홀짝이냐 배열을 해야지. 그게 몇 가지야 성빈아? 2 묶음을 그냥 배열하는 거니까 2가지야. 그런 다음에 이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의 순서를 써줘야지.
244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는 뭐지, 성빈아? 3팩. 3팩? 끝이야? 244인데 3팩 나누기 2팩. 어?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홀수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써줘야지. 그치?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할 때 지금 분자의 분모에 요게 있고 분모에 요게 있잖아. 같이 분모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지우면 좋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러면 7팩분의 2 곱하기 3팩 4팩이야. 그럼 또 4팩이랑 7팩을 지우고 남는 것만 써주면 되죠. 이렇게 7, 6, 5 이렇게 그러면은 7, 6, 5분의 분자 남은 게 얘랑 얘밖에 없으니까 12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가지고 2로 만들면 되니까 35분의 2 이렇게 씁니다. 그치? 요것이 100번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01번 문제도 보면 101번 문제는 지금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함수의 개수. 우리 함수의 개수는 여러 번 정리했었는데 함수의 개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만든다. 그랬을 때 이렇게 원소가 3개, 4개라고 가정하면 일단 그냥 함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함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뭘로 계산하죠? 이거 파이로 계산하죠. 그죠? 중복순열로 계산합니다. 그냥 함수. 몇 파이 몇이지? 4파이 3이에요. 그죠? 4파이 3. 어떤 느낌이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그지? 얘도 4가지 선택권, 얘도 4가지 선택권, 얘도 4가지 선택권. 그래서 4의 3제곱. 4파이 3이고요. 4의 3제곱이에요. 그냥 함수.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뭐야?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가 되면 그냥 함수에서 뭘 허용하지 않겠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한 번 화살표를 맞은 애는 또 못 맞아. 이게 그 1대1 함수잖아. 그러면 파이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그럼 뭘로 가는 거야? 그치, P, 순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4P3이죠. 4P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다? 이름을 뭐라 붙였었죠? 큰 작자.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거. 요 조건. 그지? 자, 요 조건이 들어간 함수는 뭘로 계산해요? 조합으로 계산해요. 조합으로. 준영아, 조합으로 계산한다. 조합. 몇을 하면 될까? 4C3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왜 조합으로 계산하니? 요 큰 작작이라는 조건 때문에 내가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내가 이쪽에 이제 y에 있는 원소 중에서 뭐 1, 3, 4 이렇게 4개 중에서 순서 신경 쓰지 말고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얘는 얘가 써야 되고 얘는 얘가 써야 되고 얘는 얘가 써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자동 결정이니까 순서는 내가 정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합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큰 작작인데 여기에 뭐가 추가됐을 때 여기에 등호가 추가됐을 때. 그치? 등호가 추가되는 건 무엇을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해 주니까 조합에서 중복을 허용하니까 뭐가 돼?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요게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유형에서 기억해야 되는 문제인데 내용들인데, 자 근데 이제 101번은요 요 내용을 살짝 또 벗어났습니다. 자 101번은 뭐냐면 내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번 조건은 이거야. f1, f2, f3의 합이 8이 나왔으면 좋겠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를 깔아놔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함수잖아.
그냥 함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3제곱해서 27가지를 깔아놔요. 자, 근데 그 중에 요거를 만족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F1이 있고 F2가 있고 F3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보면 뭐 얘가 1한테 쏘고 얘가 2한테 쏘고 얘가 1한테 쐈다. 그러면은 F1은 1이 되고 F2는 2가 되고 F3은 1이 되는 거잖아. 이러면 셋이 더했을 때 얼마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되죠. 그지? 그럼 이게 8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말은 화살표를 맞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맞아야 되는 거야? 3이라는 애가 몇 번을 맞고 얘가 2번을 맞아주고 얘가 1번을 맞아줘야 돼. 그지? 뭐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쏘고 2랑 3이 같이 얘한테 쏜다. 자, 이렇게 되면은 F1이 2가 되는 거고 F2가 3이 되고 F3도 3이 되는 거니까 더해서 8 되는 거잖아. 이런 상황을 지금 고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정해져 있냐면 화살표를 맞을 애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2 하나, 3 두 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요 칸이 F1칸이고 여기가 F2칸이고 여기가 F3칸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요 세 자리에다가 방금 말한 2 하나, 3 두 개를 요 세 칸에다가 뭐 해주면 돼? 배열해주면 돼. 2 하나, 3 두 개를 여기다가 일렬로 배열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더해서 8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이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뭘로 계산해야 돼? 같은 열, 그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요 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럼 2, 3, 3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뭐야? 3팩 나누기 2팩 해가지고 3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27가지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딱 3가지. 답은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하는 문제였다. 자, 답은 9분의 1이 되겠고요. 70. 다 2에다 쏘면 더해서 8이 안 나오잖아. 자, 답은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로 갈게요. 79페이지는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그래서 이제 공뽑기예요. 공뽑기. 공뽑기를 하는데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 있어? 10개.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까지 봤을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뭐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10C4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쵸? C죠, C. 동시에 꺼내니까. 그러면 하나씩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이렇게 순서대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4개를 꺼내는 거니까 순서 상관없이 4개를 뽑는다 이렇게 봐서 10C4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뽑기 문제를 할 때는 이제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 아니 이거 흰 공 3개가 똑같은데 이게 구분이 됩니까? 10개 공이 똑같은 게 막 3개, 5개, 2개 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다 서로 구분이 됩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10개의 공이 다 서로 다른 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흰 공이 있고 초록 공이 있고 까만 공이 있지만 어쨌든 10개의 서로 다른 공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서로 다른 10개 중에 4개를 뽑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C4를 깔아놓는 겁니다. 1번부터 보면 10C4를 분모에다 깔아놓고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4개 다 초록 공만 뽑혔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쓸까 분자를? 그죠? 이거 생각을 살짝 바꾸면 돼요. 초록공만 뽑힌다 이 얘기는 초록공 중에서만 뽑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초록공은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그지? 초록공만 뽑히게 하려면 그 5개 중에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4개를 뽑는 거니까 5C4 이걸 분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지? 그러면은 분자는 5가 되는 거고 분모가 10C4가 얼마죠? 얼마지? 4, 2 얼마? 210. 자, 210. 그럼 요거 약분하면 뭐예요? 40 2분의 1인가?
그죠? 42분의 1, 그치? 이렇게 푸는 거. 이게 4개 모두 초록공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흰 공 2개, 검은 공 2개야. 그러면 10C2는 똑같이 해놓고, 자, 흰 공이 2개 뽑혀. 흰 공은 애초에 몇 개밖에 없었어? 3개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 3개의 흰 공 중에 2개를 뽑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3C2가 되겠죠. 준영아, 그리고 검은 공 2개를 뽑는다 그랬는데 검은 공은 몇 개밖에 없었니? 2개밖에 없었죠. 그럼 2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지. 뭐라고 쓸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럼 분모는 얼마야? 아, 그쵸. 94죠. 쏘리. 10개를 중에 4개 뽑는 건 동일하니까. 그럼 분모는 똑같이 210이 되는 거고, 분자가 이제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되겠네. 그치? 답은 뭐가 된다? 70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문제가 3번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어쨌든 10개 중에 4개의 공을 뽑는 거니까 10C4를 깔아놓고, 흰 공이 2개 나온다 그랬네? 그럼 흰 공 2개니까 흰 공 3개 중에 2개 뽑으면은, 그러면 3개 중에 2개 뽑으면 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끝나면 될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2개만 뽑는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몇 개를 뽑아야 돼? 4개를 뽑아야 돼. 그러면 이런 문제는 흰 공 2개가 나오고 뒤에 생략돼 있지만 사실은 흰 공 말고 다른 공이 몇 개가 나왔다? 2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흰 공과 다른 공, 흰 공 말고 나머지 공 있죠? 흰 공과 흰 공이 아닌 공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해석해 주셔야지 정확한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개의 공 중에 흰 공이 3개 들어있으니까 흰 공 말고 나머지 공들을 다 합쳐서 몇 개? 7개가 들어있는 상황이잖아. 그 상황에서 공을 4개를 뽑았는데 요 중에 2개가 뽑히고 요 중에 2개가 뽑혔어. 이런 뜻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뒤에다가 뭐가 또 붙어줘야 돼. 그치? 요 중에서도 2개를 뽑았다. 이런 뜻이니까 7개 중에 2개를 뽑았다가 붙어줘야 요렇게까지 써줘야 이게 정확한 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흰 공 2개 뽑았다 해가지고 3C2만 붙이면 안 돼. 총 4개를 어찌됐든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그치? 총 4개를 뽑는 것을 분자에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10분의 한 다음에 앞에 거 3이고요. 뒤에는 얼마지? 21인가? 그죠? 그러면 약분되면은 10분의 3이 되겠네. 그죠? 요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공 뽑기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04번 하나 답 찾아봅시다. 104번. 풀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흰 공이 몇 개냐가 질문이기 때문에 흰 공의 개수를 우리가 미지수로 잡아야 되겠죠? n개 이렇게 잡을게요. 흰 공의 개수를 n개.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6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그랬으니까 6C2 이게 분모에 깔리는 거고. 근데 2개가 모두 다 흰 공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흰 공 중에 2개 뽑았어요. 이게 분자에 올라가면 되니까 NC2 여기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15고요. 분자가 NC인데 그 계산 결과가 5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물론 NC를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 뭐 2분의 N, N-1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그냥 이거 딱 보면 이게 6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얘가 6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몇 C2가 6이었어? 4C2가 6이잖아. 그 정도는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그래서 n은 4다, 4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중복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그 문제를 읽으면서 꽃의 종류가 4가지가 있잖아요. 꽃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꽃 5송이를 구입한대. 이게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중복 조합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4종류의 꽃 중에 5송이를 사는 거잖아. 그지? 이거는 마치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짬뽕, 볶음밥 중에 5개를 주문한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지? 그래서 4개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하는데 순서가 지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지. 그냥 프리지아가 몇 송이, 장미가 몇 송이, 이것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중복조합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는 몇 H 몇이야? 선택권이 몇 개? 선택권. 내가 몇 개 중에 고르는 거야. 몇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냐고. 꽃의 종류가 4가지잖아. 그럼 4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에 오는 거야. 4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번을 선택하는 거지. 준영아 듣고 있니? 자, 근데 보세요. 수선화가 2송이가 포함됐으면 좋겠대. 그럼 생각해봐. 내가 총 5송이의 꽃을 사고 싶어. 5송이의 꽃을 사고 싶은데 그 중에 이미 2송이는 뭘로 결정이 된 거야? 2송이는 수선화로 결정이 된 거야. 그럼 나는 몇 송이만 더 고르면 돼? 3송이만 더 고르면 되지. 근데 이 3송이는 어떤 꽃 중에 고르면 돼? 수선화를 더 사면 안 되잖아. 수선화를 더 사면 수선화가 2송이가 넘어가는 거니까. 수선화 말고 나머지 몇 가지 중에 나머지 3종류의 꽃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5송이를 살 건데 이미 2송이는 수선화로 결정이 끝났으니까 남은 3송이를 나머지 꽃 중에 고르는 거지. 그럼 분자는 뭐라고 써야 돼? 이것도 중복조합인데 3개 중에 3번을 선택하는 중복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준영아 계산 어떻게 해 이거? 재현아 어떻게 해? 4, 4의 5제곱 5의 4제곱 그건 파이고요. 중복조합 아까 했잖아. 이 숫자랑 더해가지고 1 빼면 얼마야 준영아? 8, 8C 5. 근데 8C 5는 항상 뭐라고 바꿀 수 있어? 8C 3으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랑 더하면 얼만데? 6이지 6. 6에서 1 빼 5C 3이야. 근데 5C 3은 뭐랑 같아? 5C 2랑 같아. 그치?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거. 계산해보면은 답이 얼마 나오냐면 28분의 5가 나옵니다. 28분의 5. 요게 1번 답이고요. 자, 2번은요. 500원짜리 동전 8개. 500원짜리 동전 8개는 서로 다 어떤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동전인데 그거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어요. 아, 그럼 이것은 중복 조합의 상황이다. 몇 개 중에 선택하는 거죠?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이 있으니까 3개 중에 선택하는 거야. 500원짜리 하나 들고 자,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땡그랑 넣고 또 두 번째 동전 들고 땡그랑 넣고 이렇게 넣는 거야. 근데 내가 넣는 500원짜리 동전이 다 서로 똑같지? 그러면 중복 조합인 거예요. 만약에 500원짜리 동전 8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동전 8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저금통은 3개 있는데 서로 다른 동전 8개를 넣을 거야. 이거는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그치? 동전이 서로 다르면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고 동전이 서로 똑같으면 순서가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중복 조합이고요. 그럼 여기까지의 상황을 써보면 이게 몇 H 몇이다? 3H 8이야. 그치? 그죠? 이게 여기까지 상황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치? 미리 3종류의 저금통에다가 500원짜리 하나씩 미리 넣어놓고 시작하면 되잖아. 그럼 나한테 동전이 8개가 있었는데 하나씩 미리 넣어놔. 그럼 동전 몇 개 남았어? 5개. 그럼 이 5개는 내 맘대로 넣으면 되잖아 이제. 그치? 그래서 3개의 저금통에다가 남은 5개의 동전을 내 맘대로 넣어줘요. 그러면 3H5가 되는 거지. 그치? 응? 이렇게 쓰면 되겠다. 윤호야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7이요? 18이야. 18인데 18은 뭘로 바꿀 수 있어? 왜 또 3이야? 12로 바꿀 수 있고 얘는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분모는 45가 되겠고 분자는 7, 6, 21이 되나요? 그러면 15분의 7인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게 중복 조합을 이용한 문제였고요. 그 옆에 페이지에는 통계적 확률인데 이 통계적 확률은 뭐 그런 거였지. 지금까지의 반복된 결과를 통해서 확률을 생각하는 거. 이게 통계적 확률이었습니다. 요 표현이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에 한 번꼴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 3번에 한 번꼴로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질 확률이 얼마라고 예상할 수 있다? 3분의 1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3분의 1. 근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10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낸다. 준영아, 분모가 뭐야? 뭐야? 정확하게. 10C2야, 10C2. 10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낸다. 근데 그 중에 흰 공이 몇 개냐가 궁금해. 그럼 아까처럼 흰 공을 뭘로 잡을까? N개로 잡아요. 내가 10개 중에 2개 뽑아봤는데 흰 공이 2개 나왔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이걸 계산했더니 그 확률이 3번에 한 번꼴로 그랬으니까 확률 얼마 됐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분모가 45니까 45분의 NC2가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니까 요 자리가 얼마면 돼요? 요 자리가 15면 되지, 그지? 자, 그럼 몇 C2가 15였더라? 6C2가 15였죠. 6C2가. 그래서 N값은 6, 행공은 6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통계적 확률은 밑에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별로 그렇게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분의 몇 개 이렇게 그냥 개수로 따지면 됩니다. 뭐 107번 문제 같은 경우도 100마리의 쥐한테 실험을 해봤대. 100마리의 쥐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2일 이하 만에 완치된 쥐가 몇 마리야? 표를 보면 보이잖아. 2일 이내에 완치된 쥐가 요렇게 합쳐가지고, 그죠? 하루 만에 낳은 거랑 이틀 만에 낳은 거랑 합쳐가지고 65마리의 쥐들이 2일 이하 만에 완치가 됐잖아. 그럼 그게 그대로 확률이 되는 거죠. 100마리한테 시도해봤는데 65마리에 성공한 거잖아. 그럼 확률이 뭐야? 100분의 6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이니까 사실 통계적 확률은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분만 잘 시켜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숙제는 개념 원리 81까지 하고요. RPM은 그 38까지입니다. 38까지고 내가 목요일날 교재 검사한 거 보니까 개념 원리 63이랑 RPM 25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날 검사를 다 못 맡은 사람들이 뭐 준호는 뭐 있고, 하경이, 그리고 시윤이 안 왔고, 재현이, 윤호 이렇게 거든요. 이 친구들은 검사 받을 거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성빈이랑 그 다음에 준영이.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검사 받을 거 검사 받고, 오늘 어디까지 할 건지 목표 정해가지고 거기까지 하고 가도록 합시다. 나한테 갖고 오세요.